네, 헬로우 차이나 하나대투증권 김호균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 제가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산업을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또 새롭게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중국의 부동산 산업, 우리나라의 산업과 좀 다르게 성장 산업이고요. 건설업과는 또 다른 이제 매력이 있는 산업입니다. 아마 다른 분께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발표를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다른 종목으로 부동산 업종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새로운 업종이기 때문에 산업 분석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를 보여준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PIR이라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이 베이징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지수가 22.3으로 22.3년치의 소득을 모아야 주택 한 채를 구입하는 의미거든요. 중국은 이 지수가 이 지표로 기준으로 봤을 때 10위권 내 7개 도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주택 굉장히 가격이 높다는 소득 대비 가격이 높다는 의미겠죠.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 역사를 같이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요. 아시겠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국가입니다. 약간 생소하게 지금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잊고 계셨겠지만 사회주의 국가로서 주택을 이제 분배하는 국가였는데 개혁 개방기부터 부동산 거래를 허용을 했고요. 이 상품방이라고 해서 거래 가능한 주택을 이제 상품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상품방 거래가 본격화된 1998년 이후 이 가격이 무섭게 상승을 하면서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자 열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98년 대비 2012년 평균 주택 가격은 3배 정도 상승을 했고 주요 도시에서는 더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토지를 이제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임차하는 개념인데요. 주택 같은 경우는 70년, 상업용지는 40년, 공업용지는 50년간 이제 부동산 사유가 이뤄지는데 이렇게 부동산 사유가 이뤄진 지가 1998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토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사례가 없다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임차이나 실질적으로는 소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개념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택 가격이 15% 정도 상승할 때마다 약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는데요. 정책 실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크게 가격이 상승 상황이 반복이 되어 왔고요. 다음 화면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액 추이인데요.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안으로 정부가 4조 위안을 투자하면서 급속도로 증가해가지고 2년 만에 70%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하는 경제를 전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성별 도시 부동산 개발 투자액을 보게 되면 부동산 투자액은 장수, 라오닝, 산둥, 저장, 푸첸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도시들은 바로 중국의 동부 연안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동부 연안 지역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 서부 대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중국의 국토 전체의 전반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의 용도 화면인데요. 보시게 되면 주택이 가장 많죠. 72%를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도시 위주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고 대도시에 대한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 위주의 부동산 개발과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중국은 역동적입니다. 중국에서는요, 부동산 한 채 가지고 있다고 부자로 안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한 동 정도는 갖고 있어야 부동산 부자라고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중국의 어떤 큰 손의 규모는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또 이런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이나 지하 자금을 양성화하고 좀 더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주식을 또 증시를 키우고 있다. 외국인에게 또 개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볼게요. 헬로우 차이나에서 부동산 관련주로 그동안 보리부동산, 상해장강 하이테크, 화하행복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새로운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제 항대 부동산이고, 저는 이제 최고의 부동산 브랜드라고 평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판매 면적 기준으로 가장 큰 종합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이 광저우, 상하이, 텐진, 충칭, 선양 등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지사가 설립되어 있고요. 이제 한류찬에는 소개가 안 됐지만 완커라는 그 회사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제1 부동산 회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심천 거래소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부동산 기존에 다른 분께서 이제 헬로찬에서 소개했던 종목이고 상해 상장된 종목이 이제 보리부동산이죠. 근데 이 두 기업은 국유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항대부동산, 헝다부동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헝다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왕커나 보리부동산과 달리 국유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는 특징이 홍콩 거래소 상장된 민간기업이라는 특징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고 보여지고요. 중국 최고의 축구팀인 광저우 헝다의 구단주입니다. 광저우 헝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때 중국의 레알 마드리드 같은 이제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과 선수를 영입하는 명문 구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축구단의 구단주고 이 헝다그룹 회장이 시자인은 2012년, 2014년 포브스 차이나의 중국 최고 자산가가 아닌 자선가로 1위에 선정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1,790억 원에 달하고요. 90억 위안에 달하고요. 직원 수는 3만 명. 그중에 92%가 엔지니어, 기술자, 관리자로 구성된 고학력자입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업계 리딩 그룹으로서 이 헝다가 개발한 아파트는 중국 10대 부동산 기업 아파트 가운데 가장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그리고 뛰어난 기능성을 가진 국민 아파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을 감싸고 있는 키워드가 고급, 효율, 민간 자본, 자선, 스포츠 등 이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분석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이제 이 총 매출액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PER이 최근에 보면 약 4배 정도의 위치해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PER 마지막에 짚어주시네요. 저는 처음에 이제 홍콩에 상장돼 있는 민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 PER이 싸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 먼저 이제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랑 비교한다면 현대산업개발 정도 디벨롭하는 회사 쪽에서는 그 정도 비교가 가능하겠는데요. 이 중국의 시장이 국내 시장 부동산 시장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소개되었던 보리부동산 부동산 기업 중에 탑픽, 특히 상해 종목, 후광동 종목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보리부동산과 비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보리부동산 좋은 기업입니다. 이제 상해 상장된 부동산 개발 회사 중에 1위를 차지하고요. 도시화율 증가에 따라 3선과 4선 도시 개발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쪽에 집중을 함으로써 기존의 큰 대도시보다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에 투자함으로써 영업 이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이 매력적으로 보여진다고 하고 있고요. 2014년 9월 누적 수익이 전년 대비 31.8% 증가한 때는 소식도 나오고 PER 같은 경우는 8배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헝다와 비교했을 때는 4배와 8배 차원에서는 좀 더 밸류에이션상으로 고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리부동산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후광동 종목답게 초기에는 좀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부동산 업종 전반에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모습인데 금리 인하의 수혜주의자 도시화율에 따른 추가 성장성이 있다는 게 바로 이제 부동산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부동산 이제 후광동 종목이자 상해 종목인 보리부동산에 비했을 때 홍콩 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멘텀은 이 헝다부동산이 훨씬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모멘텀상으로 이 헝다부동산 홍콩에 상장돼 있지만 상해를 종목을 능가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항대부동산을 한번 오늘 살펴봐야 한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상해 주식을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홍콩 기업 나오면
홍콩 달러로 또 환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멘텀이 상해 주식을 능가한다. 어떤 점이죠? 전략 세워주시죠.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제 홍콩 종목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째는, 위안화로, 상해 종목 위안화로 거래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자산이 위안화에 노출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보통 원화 자산이 있으시고 위안화 자산이 있으면은 이제 통화가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홍콩고래 투자하게 되면 홍콩 달러가 더 필요하죠. 홍콩 달러는 달러 패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에도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이 달러와 위안화, 원화를 같이 투자한다는 매력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홍콩 거래소 얼마 전에 이제 홍콩 거래소 종목이 거의 상한가에 다 10% 이상 급등하는, 이게 뭐 지수 상승이 아닌 종목의 상한가 가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만큼 중국에서는 안 오른 종목 밸류에이션을 확인하면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해나 심천이 굉장히 과열했을 때 홍콩 종목을 같이 투자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홍콩에서도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오늘 제 헝다부동산으로 제시해드린 겁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의 부동산 수요 부양 정책이 있었다는 건데요. 4월 9일에 상해 지방정부는 개인의 공공주택기금 대출 한도를 67% 정도 상향을 해가지고 5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 이후 4월 9일 이후로 약 2주간 굉장히 40%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일단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왔던 중국의 부동산 부양 정책, 중국의 부동산 업종을 들썩이게 했던 정책이 바로 2주택 소유의 선지급금이 60%에서 40%로 인하했다는 점과 양도세가 5년 보유 시 면제였는데 2년 보유 시 면제로 바뀌었다는 이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주택 구매 시 기간을 연장시켜주고 총원가의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주택시장을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와 그리고 최근에 지준율을 2번 연속 인하를 했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한다는 사실은 기업 측면에서 이 부동산 개발 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금 조달을 해서 개발을 해야겠죠.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자금 조달 비용, 즉 이자 비용이 적을수록 이 회사의 이유는 좋을 겁니다. 근데 지준율이 인하되고 금리 인하 기조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 좋은 점이 첫 번째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요 측면입니다. 주택 수요자 측면에서 역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을 해서 주택을 사면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금리가 저금리 상황이라는 것은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주택 수요도 늘겠죠. 우리나라를 사례봐도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이 저금리 기조는 비단 중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저금리 상태에 들어갔고 전체 글로벌 시장이 저금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금리가 좀 강화되면서 전세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오히려 지금 금리가 싸니까 대출을 해서 집을 사겠다는 많아지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 상태면 오히려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이 부동산 업종에 굉장히 좋게 작용한다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중국 최대 증권사 중신증권에서는 지난주에 지난주에 5.46 홍콩 달러던 황대부동산을 약 7.72의 목표 주가 약 4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제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에 상당히 많은 급등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4월 9일 이후에 거의 40%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리부동산이나 장강 하이테크에서도 보지 못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이제 최근 급등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고요. 어제도 월요일 날 갭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역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목표 주가를 잡기 위해서 주봉상으로 좀 길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길게 보시게 되면 2011년에 찍었던 고점을 지금 최근에 지난주 주봉의 상승 흐름으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추세를 만든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매수로 크게 전환됐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맞는데 최근 이제 일봉상으로는 단기 급등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들어가는 조금 이제 부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통 이제 중국 종목을 추천드릴 때 오늘 당장에도 들어가는 종목을 위주로 갖고 오지만 이제 이 현대부동산만큼은 조금 이제 중국의 조정이 어느 정도 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았을 때 조정 시에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그 진입이 가능한 구간은 5.0 홍콩달러 밑에서는 매수 관점을 갖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5.0 홍콩달러 밑으로 조정 시 내려올 경우에는 매수 관점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손절가는 아까 말씀 주봉상에서 이 전고점 부분에 이제 매물대인 4.0 홍콩달러만 깨지 않는다면 매수 관점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제 그 중신증권에 제시한 7.7 홍콩달러 정도 목표 가격 한 40% 정도 여력을 두는 7.7 홍콩달러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모멘텀을 전반적인 환경에서 받고 있으면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 주식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조금 조정을 기다리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대 부동산, 우리가 알고 있는 헝다그룹, 그 중국어로는 헝다인 거죠. 헝다그룹의 항대 부동산 홍콩 주식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카운슬러에서 진단해드릴 시청자 여러분 찾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 주셔서 오후 4시에 진단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켓 이마 기장에서 뵙죠.